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시작하셨나요? 새해가 되면 다들 건강을 위해서 새로운 결심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헬스장에 등록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살을 빼겠다며 다이어트를 선언하기도 하죠. 그리고 술이나 담배를 끊겠다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3번 밥상에서 마주하는 이것만 조심해도 수명을 무려 2년이나 늘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이것 때문에 내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심장이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식탁 위에 숨겨진 암살자, 바로 소금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짜게 먹고 있는지, 그리고 짜게 먹는 습관이 우리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건강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저녁에 뭐 드셨나요? 얼큰한 김치찌개나 짭조름한 생선조림 드시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흔히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들 대부분은 맵고 짠 자극적인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내 몸속에서는 독이 되어 퍼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짜게 먹는 식습관은 단순히 목이 마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뇌졸중, 심근경색, 위암, 위궤양, 만성 신부전, 골다공증, 요로 결석, 비만, 그리고 기관지, 천식까지 우리 몸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들게 하는 만병의 근원이 바로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 있거나 반지가 손가락에 꽉 껴서 잘 빠지지 않았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피곤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바로 전날 먹은 짠 음식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몸은 참 신비롭게도 체내 나트륨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혈액 속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나트륨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몸속의 수분을 꽉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이죠. 물을 배출하지 않고 몸 안에 가둬두니까 혈액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혈관은 그 늘어난 혈액을 감당하느라 빵빵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혈관 내 압력이 높아지면 혈관 속에 있던 수분이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이 수분이 세포와 세포 사이 틈새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결국 우리 몸이 퉁퉁 붓는 부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종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혈관이 수축하기도 합니다. 혈관은 좁아졌는데 흐르는 피의 양은 늘어났으니 당연히 혈압이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우리 심장은 혈액을 뿜어내느라 죽을 힘을 다해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심장에 엄청난 무리가 가는 것이죠. 이게 지속되면 결국 심장이 지쳐서 제 기능을 못하는 심부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 즉 콩팥도 망가집니다. 신장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한 필터 조직이 있는데 높은 혈압을 견디다 못해 이 조직이 파괴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나트륨을 배출하지 못하고 몸에 더 쌓이게 되니까 혈압은 더 오르고 신장은 더 망가지는, 그야말로 최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 호스에 물을 아주 세게 틀어놓고 호스 끝을 손으로 꽉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호스가 팽팽해지다가 결국 빵 하고 터지거나 찢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압력을 계속 받으면 혈관 벽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이렇게 딱딱해진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이 오고, 심장혈관이 막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돌연사를 유발하는 무서운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수님께서도 염분이 많은 식사가 일상화되면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저염 식단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소금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 걸까요? 보건복지부나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양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15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에 권장되는 소금 섭취량은 약 5g 미만입니다. 5g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흔히 쓰는 작은 티스푼으로 딱 1개 정도 되는 양입니다. 하루 종일 먹는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을 다 합쳐서 티스푼 하나라니 정말 적은 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 얼마나 먹고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7.5g에서 8g 정도의 소금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권장량보다 무려 30%에서 40%나 더 많이 먹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매일매일 초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을 줄이는 첫걸음은 바로 내가 먹는 음식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마트에서 사 먹는 가공식품에는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요리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병원 전문가는 맛이 재료 전체에 푹 스며있는 요리가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겉만 살짝 구운 생선 구이보다는 간장 양념에 푹 졸인 생선 조림이 훨씬 짭니다. 끓는 육수에 살짝 익혀 먹는 샤브샤브보다는 양념이 진하게 된 볶음 요리가 나트륨 폭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점심 식사로 간단하게 자주 먹는 메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볶음밥이나 카레라이스처럼 한 그릇에 담아 먹는 음식들은 나도 모르게 밥과 소스를 듬뿍 비벼 먹게 되기 때문에 염분 섭취가 많아지기 쉽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라면 한 봉지에는 무려 1700에서 19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라면 하나만 끓여 먹어도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소금의 양을 거의 다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김치찌개 1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2000mg 가까운 나트륨이 들어있어서 한 끼 식사로 하루치 나트륨을 몽땅 섭취하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식사를 하실 때는 주문할 때부터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사장님, 제 음식은 좀 싱겁게 해주세요 라거나 소스는 뿌리지 말고 따로 담아주세요 라고 말이죠. 비빔밥을 드실 때도 습관적으로 고추장을 다 넣지 마시고 절반만 넣어서 비벼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좀 심심한가 싶어도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실 수 있고 건강에는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찍먹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탕수육 드실 때 소스를 부어 드시나요? 찍어 드시나요?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찍어 드셔야 합니다. 돈가스나 생선 튀김을 먹을 때 소스를 위에 쫙 뿌려버리면 튀김옷이 소스를 흠뻑 빨아들여서 엄청난 양의 소금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소스를 따로 종지에 담아서 살짝만 찍어 먹으면 훨씬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 국이나 찌개 간을 맞출 때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보통 간을 보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소금이나 후추를 팍팍 뿌리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맛을 먼저 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조금만 추가하세요. 그리고 국물 요리에 소금 간을 할 때는 먹기 직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혀는 음식의 표면에 묻어있는 짠맛을 가장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조리 과정 중에 소금을 넣어서 음식 전체의 간이 배게 하는 것보다 다 만들어진 요리 표면에 살짝만 간을 해도 우리 혀는 충분히 짜다고 느낍니다. 적은 소금으로도 짠맛을 즐길 수 있는 아주 똑똑한 방법이죠. 그렇다면 이미 짜게 먹어버린 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칼륨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칼륨은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아주 고마운 성분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시금치, 부추, 토마토, 브로콜리 같은 채소나 바나나, 참외, 수박 같은 과일, 그리고 고구마, 감자, 검은콩을 챙겨 드시면 과다 섭취한 염분을 빼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점심에 짜게 드셨다면 저녁에는 샐러드나 과일을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할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단짠단짠의 유혹입니다. 달고 짠 음식은 서로의 맛을 중화시켜서 우리 뇌를 속입니다.
짠맛이 강해도 단맛이 섞이면 덜 짜게 느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소금물에 설탕을 섞었더니 사람들이 짠맛을 훨씬 덜 느끼고 불쾌감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단맛 때문에 짠 줄도 모르고 계속 먹게 된다는 것이죠. 양념치킨이나 떡볶이, 빵 같은 간식들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달콤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 속에는 엄청난 양의 소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 한 가지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짜게 먹어도 물을 많이 마시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짠 음식을 먹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입안의 짠맛은 씻겨 내려갈지 몰라도 몸속에 들어온 나트륨의 절대적인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짠 것을 먹고 물까지 많이 마시면 혈관 속으로 수분이 급격하게 빨려 들어와서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좁은 혈관에 피가 가득 차면서 혈압이 급상승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많은 물과 나트륨을 처리하느라 신장은 엄청난 과부하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을 마시는 건 일시적인 위로일 뿐 내 몸속 장기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근 미국의 하버드대 연구팀이 5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평소에 음식에 소금을 더 쳐서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짧았다고 합니다. 남성은 약 2년 3개월, 여성은 약 1년 6개월이나 일찍 사망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오늘부터 조금만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여도 2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더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2년이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얼마나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인가요?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밥상 위에 놓인 국그릇에서 국물은 조금 남기시고 밥에 비벼 먹는 양념장은 반으로 줄여보세요. 밖에서 사 먹는 음식보다는 집에서 슴슴하게 만든 반찬을 즐겨보세요. 처음에는 맛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2주만 참아보시면 우리 입맛은 금방 적응합니다.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이야말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보험이자 장수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행복천사 채널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